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 통합 자동화 서비스 트로코의 조작 방법을 시험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트로코로 로그인이 된 화면입니다. 홈페이지 위쪽에서는 기능에 대한 설정의 항목이 있습니다. 전선 설정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위한 것이고, 데이터 마트 정의는 데이터 가공을 위한 것입니다. 워크플로우 정의는 각 기능의 작업을 구성하여 자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결 정보 설정에서는 인증 정보를 저장하여 매번 새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마다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합니다. 오늘 시연에서는 세일즈포스에서 오브젝트 데이터를 가져와 스노플레이크로 로드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컨택트 오브젝트와 어카운트 오브젝트를 사용하여 두 개의 데이터 전송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그 다음 이 두 테이블을 결합하는 변환을 데이터 마트 기능 사용하여 실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크플로우 기능을 사용하여 이 모두 태스크를 자동화시킵니다. 먼저 세로 전선 설정을 작성합니다. 여기에서 신규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전선 설정 신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규 작성에서 전선 1과 전선 2 커넥터를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전선 1은 데이터 소스를 말하고 전선 2는 수신처를 말합니다. 시연에서는 세일즈포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스노플레이크로 전송하기 위한 설정글 작성해 보겠습니다. 설정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전선원과 전선초의 조합이 있습니다. 관리형 데이터 전송을 데이터 소스에서 필요한 탭을 선택하여 전선 설정을 일괄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작성법을 시용하기 위해 일반 모드를 선택하고 계속합니다. 스텝 1에서는 어디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어디로 전송할지에 대한 정보를 GUI 기반으로 입력합니다. 이 전선 설정 이름을 데모 세일즈포스 어카운트 스노플레이크로 지정하고 필요에 따라 팀원에게 메모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항목은 어디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먼저 세일즈포스 연결 정보를 지정합니다. 이 시연에서는 미리 설정된 연결이 있지만 연결이 없는 경우 세일즈포스 로그인 정보를 새로 입력하여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미리 작성해둔 연결 정보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API 버전을 선택하는데 오늘은 기본 값인 54 버전 그대로 두고 전송할 오브젝트 어카운트 오브젝트로 선택합니다. 객체 먼로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세일즈포스에 있는 각 오브젝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모든 필드를 로드할지, 특정 필드만 로드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시연에서는
모든 필드를 로드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항목의 존재 전송 선택합니다. 기타 항목은 그대로 두고 3번 항목에 진행합니다. 3번 항목은 어디로 데이터를 전송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스노플레이크의 연결 정보, 웨어하우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스키마, 그리고 테이블 명을 입력하는데 세일즈포스 어카운트 데이터로 입력합니다. 입력한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오늘은 전선 모드는 기존 테이블의 데이터를 교체하도록 설정합니다. 조금 교체, 리플레이스로 지정합니다. 크로코에서는 도움말이 서비스 지원 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자세한 설정을 필요하실 때는 상세 설정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스텝으로 가겠습니다. 스텝 2에서는 SQL이나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의 데이터 가공 처리가 가능합니다. 스키마 데이터 미리 보기를 확인하면서 템플릿 ETL이라는 가공 처리를 용도에 맞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터 설정을 통해 조건에 맞는 레코드의 필터링이나 마스킹 설정을 통한 데이터의 보안 마스킹 처리가 가능합니다. 변환을 컨택트 오브젝트를 이용해 설명할 때니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마지막 단계로 이동하여 전선 설정을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텝 3입니다. 지금까지의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 라인은 새로운 변경 사항입니다. 이제 저장하고 저장 및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전선 설정 작성이 완료됩니다. 이제 세일즈포스의 어카운트 오브젝트 데이터를 스노플레이크로 전송하는 파이프라인이 성공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인 실행 버튼으로 전송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컨택트 오브젝트를 조리할 차례인데요. 같은 방식으로 작성한 설정이 있기에 시간 절약을 위해 미리 만든 설정을 이용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버튼을 누르고 스텝 2 화면까지 진행합니다. 여기서 마스킹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이메일 컬럼을 마스킹 해보겠습니다.
마스킹 설정의 대상 관람명에 이메일을 입력하고 마스킹 타입으로 이메일 주소를 지정합니다. 변경 사항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면 템플릿 ETL에 변경 사항이 반영되어 박원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마스킹 설정을 해봤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가공 기능이 있으니 여기 상황에 맞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킹 설정이 완료되면 이메일 주소의 골뱅이 기호 앞부분이 모두 마스킹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스킹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콘택트 오브젝트 전선 작업도 실행합니다. 다음으로 어카운트와 콘택트 테이블을 돌합하는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마트 종이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데이터 마트 종이에서는 내산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실행할 SQL을 기재하여 데이터를 가공 및 조합 조리가 가능합니다. 신규 추가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선택합니다. 스노플레이크 선택합니다. 그럼 스노플레이크 데이터 마트를 생성하는 설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텝 1에 개요 설정에서는 데이터 마트 종이에 이름을 부여합니다. 데이터 SF 아카운트 컨택트 테이블 조인으로 부여합니다. 기본 설정에서는 스노플레이크의 연결 정보와 쿼리를 실행할 웨어하우스를 지정합니다. 쿼리 설정에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조리시킬 쿼리를 작성하는데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데이터 전선 모드에서는 서브 쿼리를 포함한 셀렉트문을 작성할 수 있고 자유 기술 모드에서는 지정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쓸 수 있는 쿼리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어 더욱 유연한 가공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데이터 전송 모드 선택하고 미리 준비해 놓은 쿼리를 복사 및 붙여넣기 합니다. 또한 쿼리 결과를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확인 후 출력할 대상 데이터베이스 등 각 항목을 입력하면 됩니다. 출력 대상 테이블명을 오늘은
어카운트 컨택트 조인으로 하겠습니다. 출력 대상 테이블 쓰기 설정을 정권 교체로 지정합니다. 작업 시작 설정을 종료되지 않는 작업이 존재할 때 변열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설정하는 설정인데요. 오늘은 변열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지정합니다. 각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도 동일한 거리를 실행할 수 있지만 트로코에 설정함으로써 워크플로우 정리에 포함시켜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를 재심화하여 각원 처리를 실행하는 파이프라인을 작성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스텝 2에서는 야물 형식으로 설정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작용을 클릭해 조정합니다. 이상으로 데이터 마트 종이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워크플로우 종이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규 센서 버튼에서 워크플로우 종이 설정을 진행합니다. 먼저 워크플로우 종이의 이름을 부여합니다. 작업 실행 설정에서는 워크플로우 작업에 타임아웃 설정, 에러 핸들링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스크 동시 실행 횟수 제한은 하나의 워크플로우 작업 내에 몇 개의 작업을 변형 처리를 할지 지정합니다. 플로 내에서 설정하는 변형 데스크의 동시 실행 상한을 결정하는 설정입니다. 최대 10개의 데스크를 동시에 실행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장을 클릭하면 플로 편집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플로 편집에서는 트로코의 각 기능을 조합하여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미리 작성한 전선 설정과 데이터 마트 종이를 선택해 플로우에 동합합니다. 두 개의 전선 설정을 변열 처리한 후 두 작업이 끝난 후에 데이터 마트 종이를 실행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성합니다. 먼저 세일즈포스 어카운트 투 스노플레이크 선택하고 세일즈포스 컨택트 투 스노플레이크 선택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마트 SFL 어카운트 컨택트 테이블 존 선택합니다. 자동 레이아웃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단한 설정으로 데이터의 재진화 후 데이터 가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오른쪽 스노우플레이크 상의 가공 처리는 앞 단계의 세일즈포스 어카운트 오브젝트를 스노우플레이크로 그리고 세일즈포스 컨택트 오브젝트를 스노우플레이크로의 데이터 전송 처리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그럼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워크플로우 정리에서는 스케줄링 설정도 가능하므로 일일 데이터 연계 자동화도 가능합니다. 또한 알림 설정도 가능하여 에러 발생 시, 정산 종료 시 또는 처리 시작 후 일정 시간 경과한 경우에 지정된 알림 수신자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워크플랜 정의의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트로코의 조작 방법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